또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그 역치라 그러죠.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의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본인이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석 달 후 다시 만난 오영석 씨. 스텐트 시술을 받은 그는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온 가족들 다 놀랬죠.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평상시에. 만약에 그때 그 먼 산 갔다가 그런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골프는 물론 헬스에 등산까지 운동을 무척 좋아하고 또 즐겨 했다는 오영석 씨. 60이 넘은 나이에도 날마다 몇 시간씩 운동을 하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온 그에게 왜 협심증이 찾아온 것일까? 그전에는 일주일에 고기를 한 3번씩 안 먹으면 안 됐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는데 어저께가 해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그래서 요즘 육식 위주였던 식단을 채소와 생선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오영석 씨의 경우처럼 통증을 못 느끼는 협심증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때문에 돌연사를 하시는 분들의 약 20%, 30% 정도는 돌연사를 하기 직전까지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고, 특히 여자분들, 그다음에 당뇨병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증상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다라고 맹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가 여인들의 손목에 가느다란 실을 묶어서 맥을 짚는 모습, 아마도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신 익숙한 풍경일 텐데요. 이때 맥이라는 것은 바로 맥박, 즉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인의 심박수는 1분당 평균 60에서 80회. 물론 달리기 같은 심한 운동을 할 때는 200회 가까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60에서 80회 정도를 정상 심박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장 박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서 규칙적이던 심박이 불규칙해질 경우 무서운 돌연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작년 11월 29일 서울 광화문역. 한 남자가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를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자. 이봐요! 때마침 지나던 행인이 쓰러진 그를 발견했지만 남자의 심장은 이미 멎은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응급 심폐소생을 하는 사이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그때까지도 멈춰있던 남자의 심장은 전기 충격을 받고서야 다시 뛰기 시작했다. 심장이 멎은 지 무려 8분여 만의 일이었다. 제가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보니 환자는 벌써 맥박이 없고 호흡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장은 무수치라고 해서 뛰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일종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이완석 씨. 그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깨보니까 갑자기 병원에 있어서 게다가 이제 기억이 한 일주일 넘게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라서 처음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구나 그 전에 내가 자각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완석 씨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던 원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정맥. 그 중에서도 심실세동이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송장처럼 이렇게 누워만 있고 아무 의식이 없고 동공도 풀리고 눈도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떴다 감았다 정도만 본인이 하는 정도였어요. 거기서는 예전에 그 임수혁 선수 같은 케이스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움직인다.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과는 달리 부정맥은 이 전기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심장의 아랫방, 심실에서 발생하는 심실세동은 치명적이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심장이 수축하지 못하고 떨리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심장 근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했다 하면서 피를 받아들이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심장이 매우 빠르게 수축만 하기 때문에 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장 내에 있는 피가 다 소모가 되어버리면 결국 환자는 심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온몸으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울에서 돌연사하게 됩니다. 이완석 씨가 쓰러졌을 당시 기록된 심전도를 보면 그의 심장 박동수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빠른 분당 600회에서 800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심실세동을 경험한 환자들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장의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사전에 그 위험도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건강했던 35살 남자에게 찾아온 돌연사의 위기. 부정맥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랑은 협심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지금 온 거 보면은 분명히 저도 또는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분명히 올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완석 씨는 제세동기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심실세동과 그로 인한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치명적인 심실세동을 경험한 환자들에게 제세동기는 필수적이다. 인체에 삽입된 제세동기는 심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느려질 경우 작동하게 된다. 심장과 연결된 전극선을 통해 그 즉시 심장 근육에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김건수 씨. 그 역시 몇 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 부정맥이 어느 순간에 온 거라 뭐 건강상의 이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요. 4년 전 가족들과 스키장에 다녀오던 길에 보조석에서 잠들어 있던 김건수 씨는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다. 원인은 심실세동으로 인한 부정맥.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형, 괜찮아? 옆에서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되게 크게 한 몇 분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코 고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형을 쳐다봤는데 이제 거의 이제 숨 넘어갈 정도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멎은 채로 병원에 도착한 김건수 씨는 전기 충격을 3번이나 받은 후 겨우 심장이 돌아왔다. 하지만 오랜 심정지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간 동안 숨이 멈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손상이 갔을 거다. 만에 하나 깨어난다고 해도. 부정맥이 찾아왔을 당시 그의 나이 31살. 너무나 젊은 나이. 그리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그였기에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하지만 그처럼 심각했던 상황에서도 김건수 씨는 19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특별한 후유증 없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게 김건수 씨의 가족은 그저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불사신이네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도. 네, 기적이고. 현재 김건수 씨는 몸 안에 제세동기를 삽입한 상태다. 혹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심실세동으로부터 그의 심장을 지켜줄 일종의 보험 같은 기계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있어가지고 들고 이제 핸드폰만 김건수 씨는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검진에선 제세동기를 통해
그간 심실세동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